옛날에 걸프전 때인가 언제였는데 그때 소련에서 미사일을 만들었대. 열추적 미사일을. 근데 소련 미사일을 놓고 미국에서 그 소련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요격 미사일을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중동 전쟁은 목표가 소련과 미국의 무기 장사들이 자기네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벌인 전쟁이었다라는 뉴스 기사가 있었어요. 한참 전 기사야.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련 미사일이 딱 떴는데 미국 미사일이 요격을 못한 거야. 요격률이 2%였어. 98%가 실패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미국 미사일을 전 세계에서 아무도 안 사고 소련 미사일을 다 사가버린 거야. 그 미사일 누가 샀을까? 그 미사일. 누군지 감이 오지. 한 번은요, 총하고 총탄이 안 맞아가지고, 총하고 총탄하고 안 맞아갖고, 안 빨린 무기가 있었대. 누가 샀을까요? 또, 미국의 그 비행기들이 공격용 전투기들을 만들잖아. 근데 공격용 전투기들의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행기들 누가 다 수입하고 있을까요? 그런 돈이 다 무슨 돈일까요? 그게 국방비야. 그게 국방비야. 내가 또 여기서 더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사들인 무기들이 최첨단 고급 합금이래. 그런데 그렇게 사들인 무기들이 다 어디 있을까? 못 쓰는 무기들이 있잖아. 어디론가 다 사라졌지. 그렇게 해마다 사들이는 무기들이, 그러면 지금 이게 벌써 분단 이후 60년인데, 분단 이후 60년 동안 사들인 그 많은 무기는 지금 쌓아놨으면 우리나라 가득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 해마다 수십조 원을, 이게 해갖고 산든 건데 없잖아. 헐값에 판매를 한대, 고물로. 톤당 얼마에, 뭐 몇천 원인가 몇만 원에 판대는 거야. 사들여올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억 원, 수십억 원 주고 사들인 거를 팔 때 톤당 몇만 원에 판대는 거야. 고철로. 그 고철로 판매하는 일을 따내려고 제양군인을 놓고 그렇게 피바람이 분다는 거야. 그 고철을 정부에서 헐값에 사서 팔 때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생각해봐. 국가 예산의 10%씩 60년 동안 그렇게 집행되어 왔다. 어떡할 거예요? 그렇게 낭비되는 예산이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생각해봐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무상급식 하는데 1년에 얼마면 되는지 알아요? 2조 원이야, 2조 원. 고등학교 석시까지 해갖고 2조 원이면 자라나는 청소년들 밥을 다 먹일 수가 있어. 또 뭐예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 노인분들, 그분들 복지 비용 그거 다 합쳐 그거 돈 다 줘도 국가 예산의 10%면요. 그 돈이면 어마어마한 복지, 어마어마한 경제 경제 부흥 다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해마다 국가 예산의 10%를 오롯이 국방비로 내고 있어요. 왜? 분단 상황이니까. 누가 분단을 원하는지, 왜 평화가 밥이라는지 아시겠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 아시아 하이웨이. 부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목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게 서울을 지나, 평양을 지나, 의주를 지나,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지나 유럽으로 가는 육상교통의 발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 어디야? 유라시아 대륙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게 어디야? 유라시아 대륙이야. 중국하고 인도만 합쳐도 25억이야. 그 밖에 유럽 인구까지 다 합치면 30억이 넘는 인구가 유라시아 대륙에 살아. 그 인구를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영업을 한다면 하다못해 지우개 하나만 팔아도 떼돈이야.
타고 유럽까지 컨테이너 박스 하나로 옮기는데 2006년 기준으로요. 한 달이 걸려. 30일이 걸리고 비용이 233만 원이 들었어.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철도를 이용해서 보낸다고 그러면 100만 원이야. 기간은 열흘이고. 계산해봐. 한 달 동안에 이동을 해야 되고 233만 원이 드는 컨테이너 박스 이 운송비가 열흘에 100만 원이야. 계산이 안 될 만큼 운송비 절감 효과가 운송비 절감만 해도 우리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운송비 절감만 해도 그 돈의 세금만 걷어도 그 돈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 문제, 일자리 문제 다 해결이 돼. 그런데 안 하고 있어. 왜? 국가 이익이 몇백 조가 생겨도 국내 총생산이 몇백 조가 돼도 내 주머니에 들어오던 그 돈이 사라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자기하고 다른 입장은 빨갱이라고 색칠을 하고 욕을 하고 끊임없이 분단해야 된다. 김대중, 김정일, 김일성을 빨갱이 개새끼라고 써야 대통령 자격이 있다. 동업하려는 회사 사장한테 개새끼라고 욕하면 동업하겠어요? 우리는 반도 국가에 대륙으로 가는 길이 북한에 있어. 그러면 북한을 어떻게든지 꼬셔서 우리의 길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업들 안 해봤어? 장사 안 해봤어? 경제 파트너를 개새끼라고 써야 대통령이 된다니. 어떤 개씨발놈들 사고방식이 그렇게 나와. 너네 국방비 뽀리 까는 거 그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할머니만 남겨놓고 일사후퇴 때 월남을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빨갱이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숨을 쉬시던 분이야. 나도 이 공산주의자들, 나는 그들의 허울, 자기들만 잘 살았잖아. 공산당 당원들만 싫어해. 하지만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상대일지라도 우리 국가의 이익이 되고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된다면, 북한에 정말 고생하는 그 민족들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면 나는 손잡을 수 있어요. 언젠가 강화도에 있는 그걸 뭐라 그래? 임진각처럼 강화도에서 북한 땅을 볼 수 있는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그러지? 불과 500m? 전망대. 불과 500m 바깥에 500m 거리에 북한이 보여. 북한 땅이. 북한 사람들 왔다 갔다 두 명씩 짝지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세상에 그 전망대에서 보이더라니까요. 강화도 전망대. 강화도에 있는 그 전망대를 가시면 정말 그 앞에 보여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옛날에는 그 북한군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자도 얻어가고 그랬대. 그러다 걸리면 간첩되고 그러는 거였지. 그 강 건너에 보이는 북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개새끼일까요? 그렇게 욕먹어 마땅할까요? 3대 세습에 환호하는 비정상적인 사람들? 박정희 박구는 어떡하려고. 2대 세습이니까 괜찮아? 여러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CEO라고 생각해보세요. 쟤네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합치면 이익이 10배가 돼. 근데 그 회사 사장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쟤네 회사랑 우리 회사랑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10배야. 근데 그 회장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10배의 시너지 효과를 버릴 겁니까? 안 버릴걸요? 회장한테 똥꼬 빨아주고 선물까지 하고
참인간이십니다 그러면서 병합할걸? (1975년) 8명의 지식인이 사형을 당했어요.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아무 죄 없는 지식인 8명이 붙들려 가서 빨갱이라고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박정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들이 통일을 반대하고 분단을 유지하고 싶은 이유는 딱 2개예요.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 있다. 분단을 이용해서. 또 하나, 말 안 들으면 빨갱이로 몰아붙일 수 있다.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통일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항의를 해. 통일운동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나의 통일론은 너무나 경제중심적이다. 너무 경제중심적이라서 자칫 위험할 수 있다. 나중에 통일이 된 다음에 무분별한 개발론자들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나한테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경제적인 입장으로만 다가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굶어 죽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배고픈 사람도 있어요. 배고픈 국민들한테 통일을 하면 환경이 보존되고 인권이 보장된다라는 이야기 해봤자 안 먹혀요. 내가 옛날에 그 영업하다가 모든 걸 그만두고 지갑 없이 2달 살아가 보면서 배고파 봤어. 그때가 아니면 언제 배고파 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길바닥에서 팔리지도 않을 것 같은 양말 쪼가리 늘어놓고 경찰이 올까봐 불안해하면서 장사하는 노점상들, 그런 분들한테 통일은 인권의 문제이고 당위의 문제이다 설명될 것 같아요? 난 안 된다고 봐요. 통일은 돈이에요. 평화가 밥이에요. 나는 통일이 되면 뭐 어떤 이상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돈 벌 수 있는 길, 그게 통일하면 된다니까. 난 그래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나 좀 무식하죠? 하지만 우리 국민들에게는 지금 밥이 필요해요. 아닌가요? 일자리가 필요해요. 새로운 게 필요하다고. 우리가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을 통해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가 만나는 곳마다, 여러분 있잖아요. 유럽에 가보거나 중국에 가보거나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 뭐라는 줄 알아? 되게 놀래. 가령 여러분이 길에서 프랑스 사람을 만나거나 영국이나 미국인을 만나면 어때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깔보십니까? 안 깔보잖아요. 미국인이나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 독일 사람을 길에서 만나면 굉장히 막 우리보다 선진국에서 온 사람 그러면서 왠지 믿음이 가고 그러잖아. 근데 그 옆에 무슨 뭐 조선족이라든가 중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들 지나가면 무시하잖아. 개무시하잖아. 그지? 실제로 2007년에 우리 이제 무역했던 사람이 겪은 일인데 2007년에 두바이, 이명박 대통령의 그 이상향 두바이, 결국 나중에 국가 부도를 선언했지만, 두바이 공항에 딱 내려가면 사람들을 구분을 한대. 어떻게? 후진국 라인, 선진국 라인.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무역상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맨 앞에 일본인이 있고, 가운데 중국인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였다는 거야. 근데 이제 딱 그 사람들이 딱 여권을 보더니, 일본 사람은 당연히 선진국 라인으로 인도를 하더래요. 중국은 여권을 보더니 후진국 라인으로 가라 그러더라는 거야. 우리나라 무역상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쪽이요, 일본 쪽이요, 어느 쪽을 선택했을 것 같아. 2007년에. 다 중국 쪽이라고 손을 들었어. 왜? 중국이 후진국이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더 후진국이지. 그죠? 우리나라 무역상을요, 일본인이랑 똑같이 선진국 라인으로 세우더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후진국으로 알았어, 2007년에. 왜? 노무현 때문에 정부가 망했다. 노무현 때문에 국격이 떨어졌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나가면 우리나라 후진국이다 개지랄했잖아. 근데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을 영국에선 선진국이라고 인정했고,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를 아주 부강한 나라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보면 얼마 전에 우리 인재근 의원님이 외교통상위원회인데 헝가리인가 아니야 체코인가 어디를 아니야 헝가리 체코 하여튼 동유럽을 가셨었어. 근데 거기에 동유럽의 지도자들이 인재근 의원한테 한국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동유럽 지도자들이 한국의 국회의원한테 한국이 잘 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랍니다. 우리 국민만, 그 다음 지지자들만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고,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천대받고,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지,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대한민국은요, 선진국이었어요. 어떤 영국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한국이 선진국 아니면 누가 선진국이냐.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유라시아 대륙으로 길만 트이면요, 전 세계에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선진국민처럼 환영해요. 근데 우리만 몰라, 등신처럼. 우리만 몰라, 등신처럼. 이제 저 장막만 넘어가면, 저 터널만 지나면, 바로 우리의 시장이야.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우리의 많은 시장이 있어.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 안에서 대기업 못 가니까 대기업을 포기하고 언론고시 힘드니까 그것도 포기하고 5급 공무원 너무 어려워 7급 공무원 그건 안 돼 9급 공무원 목숨 걸다가 나이 제한 지나면 그 다음부터 폐인으로 살잖아. 그런 사람들이 스펙이 어떤지 알아? 불어도 해요 영어도 해요 일어도 해요 중국어도 해요. 4개 국어를 하는데 대학이 후져가지고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구급공무원에 목숨 걸고 있다가 군 가산점 2점 가지고 서로 머리끄댕이를 쥐어뜯고 싸우다가 우리 젊은이들의 인생이 폐인으로 끝나는 거야. 고시원 컵밥 먹다가. 유라시아로 가는 길이 뚫리면 젊은이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져요. 왜 그 넓은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왜 그 터널의 문을 닫고 국방비 얼마 챙기는 그런 새끼들한테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맡기고 우린 이렇게 바보처럼 살고 있느냐는 거야. 대한민국 국민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우리나라에만 있었을 것 같죠?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의 그림에 고려인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15세기에 그려진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 조선에 웬 청년이 그 이탈리아의 그 화가의 모델이 되었어. 한복을 입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 고려인의 기상, 고구려인의 기상, 발해의 기상 우리 국민 속에는 그게 흘러요. 우리 어딜 가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단지 분단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나만 이 땅덩어리에 갇혀가지고 우리가 모든 기회가 없다. 며칠 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를 봤어요. 그럼 제 방송이겠죠. 거기 웬 아버지가 자기 고3 아들한테 꿈을 가져라. 고3 아들의 꿈이 뭔 줄 알아요? 한 100만 원짜리 직장을 구해서 옥탑방 하나만 있으면 거기서 게임이나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애가 한둘일 것 같아요? 우리의 아이들이 미래를 물으면 꿈이 없다고 얘기해. 초등학생 꿈이 공무원이야.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쓰고 난 3년 뒤에 애들 꿈이 뭔지 알아요? 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녀들의 꿈이 정규직이야, 정규직.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우수한지 알아요? 전 세계에서 지능이 세 손가락에 꼽히는 애들이야. 그런데 걔네들이 정규직이 꿈이고 공무원이 꿈이어야 돼? 우리 국민들,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등신같이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는 놈들한테 투표해주고 나하고 무슨 관계야 이러면서 아무나 찍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세계에서 3번째로 머리 좋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정규직, 공무원 부끄럽고 미안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 안에서 그 찍고 까불고
서로 밥그릇 싸움 하지 맙시다. 대륙이 우리를 불러요. 대륙이. 기회의 땅, 유라시아 대륙으로 우리가 갈 수 있어요. 누구만 넘으면. 북한과 평화조약만 맺으면. 문재인이 하겠다잖아요. 평화조약 맺겠다잖아요. 밀어줍시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지는 문제예요. 아이 등신새끼야, 이민 가는 게 답이야? 너 빨리 가갖고 접시에다가 물을 받아. 코를 박아. 힘껏 들이마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놈아.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민 가는 게 정답이야? 나가 뒤져. 네 자식 꿈은 비정규직이라도 되겠다 이놈아. 그렇게 꿈이 없어가지고 이민 가면 네가 돈이 이민 갈 때 10억은 있어야 돼. 10억 갖고 가서 다 털어먹고 할아버지 돼갖고 다시 오고 싶지? 요즘 아이들한테 꿈을 잃었다고 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우리 부모들이 꿈을 꾸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꿈을 꿉니까? 우리 부모들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겠어요? 정치는 내 삶과 무관할까요? 정치는 내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우리는 언제나 단 35%의 지지를 받는 자들한테 맨날 속고 세뇌당하고 장난질해. 국민 65%가 맨날 등신처럼 졌어. 2012년 우리는 지난 총선도 그들의 말장난에 내주고 말았어요. 2012년 대선 이게 우리한테 남은 마지막 기회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숨을 거세요. 내 꿈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망치 부인이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뭐 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통일한다더니 노력도 하고 있는 거야? 잔소리하면서 대우 좀 받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에서 이명박 가면 이러다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다들 걱정했는데 나 대우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 비판 한번 해보는 게 내 꿈이야. 내 꿈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꿈을 가지세요. 밖에 나가서 이제 부끄럽지 않게 나 한국인이야. 내 친구는 미국 외국에 놀러 가면 옛날에는 한국이라고 얘기하면 되게 자랑스러웠대. 근데 이제는 동유럽 가면 북한이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일본이라고 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하면 이명박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쪽팔려가지고 그러고 다닌대. 이제 우리 좀 덜 쪽팔리는 대통령. 누구누구가 대통령이 되면 남북한은 모두 독재자의 자손들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됐다. 이런 뉴스 말고 좀 덜 부끄러운 대통령 한번 만들어보자. 내가 진짜 시사방송하면 내가 쪽팔려가지고 내 꿈은 소박해. 안 쪽팔리는 대통령. 어떤 기자가 아무 때나 물어봐도 수첩 같은 거 안 보고 그냥 대답할 수 있는 대통령. 그게 그렇게 어려워? 준비되지 않으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말고 언제 누가 물어봐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가능한데 왜들 그렇게 고민하고 지랄이세요?